반짝반짝 빛나는 칭무닝 14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76일차고요. 네. 오늘 노아볼이에요. 오늘도 노아볼이 음, 노아볼이어야 돼요. 그쵸? 17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맞죠?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뭐가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보이지? 네, 다 보이네. 네. 밑에서 여덟 번째 줄 할게요. 자부심보다 높은 감정 상태는 자부심, 어, 자부심보다 높은 감정 상태는, 어, 사랑하는 상태다. 자부심보다 높은 상태는 사랑하는 상태다. 가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성취 등 위에서 언급한 전부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마음속의 가치의 문제는 떠오르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가치나 다른 거를 뭘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사랑하지 않을 때, 밖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그러면은 없어진다.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나를, 국가가 나를, 가족들이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격당할까봐 방어를 해서 두려움에 화를 내죠. 네. 화를 내는 두려움 때문에 화가 올라오고, 그 두려움, 불안, 초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장도 자부심의 일면인데, 의견도, 음, 진정, 진정으로 알아보고 알아주는 마음이 의견을 대체하면 논쟁을 피하, 논쟁을 할 일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쵸? 그래서 어떤 것을 순전히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입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하다.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부심은 상처받기 쉬운 거래요. 공격받을까 봐 방어를 하고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서 더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것이라 해소될 필요가 있는 해소될, 해소될 필요가 있는 어떤 의아한 점이 자부심 속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고 의아해한데요. 그쵸? 그런 말이고 상대방은 재빨리 그 의아한 점이 집중한다. 발음이 안 돼. 의아한 점에 집중하게 된다. 상대방이 나의 뭔가 의아한 점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의아한 점에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 의아한 점이 모두 없어지면 그 의아한 점이 뭘까요? 그쵸? 뭔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의견과 자부심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의견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아,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의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에는 마치 자부하라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는 인정받을 만하지 않는 양, 인정받을 만하지 않는 양, 인정해달라고 양해라도 구하는 듯한 미묘한 인상이 있다. 뭔가 인정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그 미묘한 그런 인상이 있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어, 옹호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것에는 옹호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미묘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의 가치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상의 가치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실로 사랑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본디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것을 진실로 사랑을 할 때, 진실로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완전함,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완전함 그 자체에 있는 그 고유함, 그쵸? 사랑을 알 때, 그럴 때, 뭔가 상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 본성, 그 자체를, 어, 모르죠. 왜? 왜 몰라요? 내 마음에 신념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본질 자체가. 나 역시도 안경을 껴서 나도 안 보이니까 밖에 있는 것이 내가 새까맣게 보이는 게 그대로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 수업이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저렴하고 긴 시간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죠. 구화의식 시간이.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안 들어. 그럼 원래 자체의 내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점점 이렇게 벗겨지는 그 느낌이 있고, 더 벗어나야 되지만, 더 벗겨지는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색깔이, 내 믿음이 벗어져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해주실 때까지 들어야 계속 벗겨지지 않을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을 못 보다 보니까 200 이하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막 이런 것들로 계속 쌓여 있는 것을 또 제 자신한테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결함 자체가 어떤 것의 완전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이유는 우주에서 보이는 만물이 무언가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는 완벽한 상태인 채 차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성의 일부다. 차차 나아가는 것이 완전성의 일부다. 그러나 내 신념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완전성이 보이는 거지. 그냥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음, 반쯤 핀 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쯤 피거나 쬐끔한 거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꽃이 피는 과정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진행된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각 개인은 모두 그와 같은 완벽성을 펼치고 있고 달을 어, 기르고 있고 꽃을 키우듯이 배우고 있고 삶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진적 과정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정밀하게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밀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한치 오차가 없다는 거죠. 한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뿌린 대로 거둔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저는 뭐 이렇게 TV를 볼 시간은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유튜브 보고 인스타는 보잖아요. TV 대신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거든요. 보는데 이상한 일들이 인스타, 인스타도 그렇지만 인스타보다 제가 틱톡에다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잠깐만요. 떨어지고. 어. 그래서, 해놨는데,
안 좋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지나가다가 뭐 10대 여학생이 이제 흉기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도 제가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아 근데 그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나는 요것만 볼 때는 절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그 전에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과거에 지나간 것과 지금 현재와 미래가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했는 거는 거기서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현재 내가 있는 일은 과거에 내가 한 일이구나.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전에 그걸 했었구나. 내가 그걸 그대로 용서하고. 그렇죠? 상대방은 받던지 말던지 그거는 모르겠고 내 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또 한 번 각성을 하고 그걸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인간이 인간을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아 전에 그랬던 거에 대한 인정하고 용서하고 놓아버리고 그렇죠? 놓아버리면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한치 오차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사소하게 운전을 하다가 내가 봤던 뒤에서 누가 봤던 그쵸? 다투던 그런 것 또한도 그냥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에 그러셨어요. 이렇게 휴지가 어디에 있어도 드라마를 하더라도 드라마 진행하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고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설정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치 자체가. 그래서 정밀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정밀하게.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제가 자부심이 요새 이제 되게 많이 걸려 있었는 부분들입니다. 자부심은 그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이 열등감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기가 쉬운 거죠. 자부심으로 포장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상처받기가 쉽고 어떤 용기를 내서 그 부분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느낌 따로 현실 따로라는 거를 조금 각성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으면 그게 뭔 세상하고 똑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느낌은 있어. 근데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은 달라. 엄마한테 버려지진 않았는데 느낌은 뭐야?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 안에서 또 뭔가 일을 만들고 버려지지도 않는데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했던 습관이 그 습관 자체가 중독이 되어서 그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그렇게 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각성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에서 자부심이라는 입장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처받기 쉽다는 점이다.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근데 또 자존심 상하는 걸 표를 내려니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주차장을 이용을 한 게 10년을 됐는데 중간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하면 다른 주차장에서는 뭐 문자를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4층 이상에 대십시오 그랬는데 2층에 잠깐 됐더니 바로 찍어서 연락이 오는데 문자로 오는 거예요. 문자로 오는데 여기는 아저씨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멀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멀티가 되지 않으니까 전화 좀 하지 말고 이걸 내릴 때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에 대한 단점과 이런 것들을.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왜냐면 이 양반은 건물, 여기가 7층인가? 7층 시내에 있는 7층 건물.
지금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좀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층에 1,000만 원씩인 거예요. 1,000만 원을 지금 좀 싸게 좀 내려주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1,000만 원이랑 월 7천만 원이 그냥 건물주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장은 아니고 회장님은 계세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사위인 거예요. 사위인데, 근데 나름 자부심이 되게 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부심이 거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자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가 보다. 근데 또 제가 또 희한하죠. 그 주차장이 이제 타워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가 한 1층 정도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휴대폰을 제가 빠뜨린 적도 한 두어 번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툭 치다가 보면 툭 떨어져가지고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겠네 하면서 저 아저씨하고 마주치려니까 막 너무 죽겠고 있잖아요. 막 그런 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의 자부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계속 이게 있었다는 거를 보고 야, 참 제가 더 뭔가 부딪히는 게 제 자부심 때문에 더 부딪히는 부분들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다 요번에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막 뭔가 또 실수했다고 전화가 막 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쭉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똑같은 가격에 그 대신에 길을 건너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A씨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9월 말에 이제 그쪽에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일주일을 다녔어요. 아무래도 길을 건너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짐을 많이 끌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들고 가려 그러면 힘들고 또 비가 오니까 근데 지금 아직 일주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면 10년 동안 편하게 다녔던 이제 동선이 짧거든요. 짧은데 저 길 건너서 가야 되고 차를 들려면 이렇게 가서 더 들고 이게 그냥 1층으로 내서 여기 주차장으로 올라가는데 기름값을 또 더 들어요. 가면 또 4층, 5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따지면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부심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다가 쭉 있었는데 그래 뭐 내가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있잖아요. 혼자서 상처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씩씩거리고 막 있는데 이제 어제였나? 어제였나? 거기 그분하고 친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냥 참 희한하다. 와,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거저줘도 같이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난 못하겠더라. 너무 못하겠더라. 나는 막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지내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신기하다. 이제 그랬는데 어제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중간에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뭐 그러셨는가 봐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래? 살짝 자존심 상하는데? 금방, 금방 가서 될라? 아니, 그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됐으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그 주차장을 안 쓰니까, 하루에 이제 그 하루 쓰는 요금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라고 하실 때 얼른 가야지 하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제 제가 저쪽 주차장에다가 이제 혹시 지금까지 하고 그럼 얼마가 환불이 되냐 이렇게 24,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만 원에서. 왜냐 하루에 12,000원씩이니까 8일을 써놓으니까 12,000원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월주차면 하루에 4,000원인데 벌써 3배가 뛰어버린 계산으로 해버리니까 24,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주는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넌 또 다시 또 돈을 또 낭비하는 경우가 또 생기니까, 그래, 그냥 일주일, 그냥 3주는 그냥 여기 서 있고, 한 달은 어차피 쓰고, 그 다음에는 가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주차장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에 막 부딪히니까 막 소름을 끼쳐갖고, 이제 내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해결을 해야 될 건데,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또 갔더니, 어제 그저께 또 전화가 오고, 그쵸? 2층에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또, 막 주차장에서만 연락 오면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봤자,
내가 중독이 생겨버렸어.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 중독이 생겨버렸어. 마약 중독. 그쵸? 중독이 생겼으면 중독이 생긴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중독이 생긴 이유는 모르고 외부에서 자꾸 찾아다녀. 평생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 또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요번에 아, 선생님 만났을 때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내려놓기 싫거든요. 사실 이게 에고가 아니 58년 동안 즐기던 그 써먹던 에고의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자부심도 써먹고 자존심도 써먹고 분노도 써먹고 그 욕망도 써먹고 그 압력을 즐기고 저항을 즐기고 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기 싫어하는 불안초조도 즐기고 제가 이렇게 뭔가 뭐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뭐 별로 불편한 게 지금은 없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등줄기가 샤리샤리하니 불안감이 싹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얘가 왜 느껴질까? 아, 어릴 때부터 3살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느껴보면서 이제 그런 게 중간중간에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각성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 이렇게 상처받기가 쉽다. 왜냐면 용기 긍정적으로 200 이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이 자부심이잖아요. 그 상처받는다, 무조건. 그러니까 2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상처받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평생 기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 내가 왜 우울하지? 우울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 보니까, 아,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울한데, 그 비슷한 느낌의 환경들에 남편에 의해서 느껴지고, 엄마한테 느끼고 남편한테 그걸 딱 느꼈을 때, 내가 또 버려졌다는 거를 우울감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보이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 보이고. 아, 그게 내 거. 딴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내 거, 내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우울감에 있지 않고 그냥 기쁘게 웃어도 되는데 왜 나는 웃음이 안 나오지? 웃음이 억지로라도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제 진짜 좋지 않은 다음에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20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상처받을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250에 흔들림도 없어지고. 내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데 왜 자꾸 외부에 의해서 자꾸 아직도 흔들거리는 내가 있는 거죠. 아직 250이 안 된 거예요. 350을 간다고 해놔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기 쉬우면 공격을 자초하는 거죠. 상처받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해서도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데 너무 웃기죠? 이쪽에서 상처를 탁 받고 보면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좀 세 에너지가 그러면 어떻게 약한 사람한테 공격을 하죠.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다음 생에 뒤지게 당해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 정신세계에서 못 벗어났어요. 내가 뿌린 거를 받는 거를. 암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해도 다음 생에는 역으로 환경이 바뀌어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벗어나고 흔들림이 없지 않은 이상은 하게 돼 있고 상대방이 벗어나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하여튼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우주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 영적인 이 원리를 배운다는 거는 또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받았으니까 이거를 나 혼자 이 분노와 불안감을 갖고 있기 싫으니까 상대방한테 분노를 자처하고 그죠? 분노를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 다음 생엔 받는다. 그쵸? 그러기 전에 나는 받지 않으려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흔들림 없이 놓아버려야 된다. 그걸 보고 사회에서 목격하듯이 자부심에 찬 사람들은 비판을 끌어당긴다. 자부심에 찬 사람들은 비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되게 많이 하죠. 내가 맞고, 내가 자부심은 내가 맞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부심은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자주 한다. 내 안에서 말로 내뱉느냐, 행동을 하느냐, 속안으로 비판하는데 그 드러내지 않지만 내 안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이게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왜 그러지? 내가 비판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게 먼저 우선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습관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또한 상처받기 때문에 자부심 뒤에 몰락이 따라오는 거죠. 자부심으로 뭔가를 키우잖아요. 자부심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약해요.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전에 복이 있어서 했긴 했지만 몰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싹 다 몰락하게 돼 있어요. 싹 다 다. 근데 그나마 저는 복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락을 막고 있는 것 뿐이지, 몰락한다는 뜻을 알겠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다 몰락이 돼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복이 있어서 거기에 붙들고 있지 않는 다음에는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가 가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고 있는 저랑 연결된 사람들도 의식 공부하지 않았으면 다 떠났지. 저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의식 공부로 인해서 자부심에 이 몰락이 막아지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몰락이 따라온다라는 속담도 등장했다. 등장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 루시퍼는 위상이 대단했다는 자부심이 아킬레스건이었어. 아킬레스건이었다. 위상이 나의 위상, 자부심이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 내 상처가, 내 자부심이 아킬레스건이었었다. 그래서 자부심, 그쵸? 해결해야 되는 175 넘어가야 되는 이 자부심이 있고요. 자부심 안에는 또 이제 자부심과 취약성에 대해서 어떤 취약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자부심을 대체할 수 있는 힘, 겸손인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우리 신이 주신 거로 감사해야 되는데, 또 내가 들어가서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래서 저도 상처받는 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약하다고 생각할 때 보살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약하니까 키우다가 이 아이가 좀 커졌어요. 이 아이가 좀 커지면 힘이 좀 생기고 생각이 생기면은 대들죠, 엄마한테. 그때가 사춘기잖아요. 뭐, 미운 7살, 뭐, 미운 7살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들기 시작을 할 때, 어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감히 대들어?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삶을 살면서 특히 부모님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인데 그 안에 그 부모님도 에고고 그 에고 안에서는 이 물질, 몸을 통해서 신의 사랑, 생명력이 이 몸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죠. 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키워지는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닌데,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내가 했는데, 이게. 내가 있는데, 어디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라는 나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싸우죠. 그래서 자부심 때문에 혼자 있게 돼요. 내가 독불장군이 되고. 그래서 특히 내가 혼자 있고,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 가 많아요. 보면 있더라고요. 흔하게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혼자 있고 싶구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 나는 왕따 안 당했어. 그리고 내가 알아차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혼자 있어. 뭐지? 혼자 있어.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어릴 때 특히 또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또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것도 그게 혼자 있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부심의 취약성은 자부심, 내가 했다는 건 특히 열등감이 많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했을 때, 나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 더 쉽다. 그래서 내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알아차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저는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제 또 같이 서울에 가거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 15일 날 11월 2일, 3일 어, 입금하셔야 돼요. 성공에 관련된 시크릿 입금하는 날입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마치고 내일 6시에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화 해주시고요. 네.